나는 왜 여기까지 와버렸는가? 나는 왜 이런 리스크를 짊어졌는가? 레버리지 트레이더의 청산 직전 대부분의 장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굴을 부여잡은 채 캔들을 바라보고 조연한 척 담배 한 대 피우고 서서히 가열되는 비커 안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청산이 나고 난 뒤 내가 정했던 포지션의 그 방향으로 시장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왜 그런 리스크를 끝까지 견디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건 수익이 아니라 패배하는 습관인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트레이더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그 누구라도 달콤한 말로 들릴 겁니다. 우리는 주식과 코인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맛보거나 반대로 첫 청산을 맞이합니다. 수익 낸 사람은 말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청산을 겪은 사람도 말합니다.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젠 알겠네. 수업료지 뭐.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익숙함의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분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타임라인은 방송인들의 청산쇼, 평소에는 보기조차 힘든 금액들의 수익 인증들, 내가 사라 했제! 와 같은 글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마음속에서 은근한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저런 사람도 돈을 버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때부터 이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몸에 스며드는 도파민, 그리고 중독의 서막입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는 천천히 메타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매매 중에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들어간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손절 기준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분명 자른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가 오면 심사숙고해서 고른 자리라 더 욕심이 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기서 반등 한 번만 나오면. 그리고 기적처럼 그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포지션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와, 시장이 날 살려줬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시장은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장이 우리에게 준 건 기적이 아니라 패배하는 습관을 단단하게 고정시켜버립니다. 머릿속 깊숙이 박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나는 버티면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생존 편향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에 거스르지 마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몇 번의 우연한 생존 경험으로 덮어버린 채 같은 길을 다시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머릿속을 조용히 점령하는 네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트레이더들이 입 밖으로 꺼내기를 꺼리는 단어, 바로 원금 회복입니다. 원금 회복만 하면 그때 접자. 여기서만 탈출하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겉으로 보면 손실을 끊겠다는 다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손실을 끊어주는 말이 아니라 이전 손실과 다리를 놓아 이어주는 촉매제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더 높은 레버리지의 벼랑으로 밀치고 패배하는 습관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이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미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그래서 더 무리하고 더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김없이 청산이 납니다. 그러면 항상 같은 루틴이 시작됩니다. 거래소 오류, 서버렉, 연준 인사의 한마디, 나스닥발 쇼크. 평소에는 스크롤만 넘기던 폭락 음모론 뉴스들까지 모든 것이 신경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타이밍이 잘못된 거지 내 방향은 맞았어. 뉴스 한 방에 이 정도면 시장이 비정상인 거야.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시장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로 나를 속이는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언젠가 시장에 복수해 줄 거야. 우리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실제로 내 인생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포기를 모르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시장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시장 앞에서만큼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점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에 거스르지 말라 라는 말은 시장에서 비굴하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손실을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나는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진짜로 돈을 지배한다는 건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레버리지 배율이 아니라 펀더멘탈입니다. 종목의 펀더멘탈, 시장의 펀더멘탈,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펀더멘탈. 앞에 두 개만 좋아 보이면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내 삶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면 앞에서 쌓아올린 모든 성과는 한순간에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한 이야기들은 마인드 컨트롤,
즉 심박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펀더멘탈을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제가 콘텐츠 끝에 항상 클로징 멘트를 넣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투자 원칙을 지켜라 라는 작은 암시를 제 자신에게 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돈을 지배한다는 건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펀더멘탈 그리고 여러분 삶의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돈을 지배하십시오. 차트 깎는 프리랜서 블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